과거의 무지와 방치가 낳은 환경재앙, 바로 성면피해입니다. 성면피해는 개인의 질병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환경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예산 홍성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국장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무국장님은 고향이 혹시 충남이신가요? 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아. 지금은 내포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서산 사람인데 대부분 충남하면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농촌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30% 피해자들가 밀집한 피해 지역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세요. 특히나 홍성 보령에 피해자가 많다고 하는데 무슨 역사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홍성하고 보령을 중심으로 충남의 경우에 자연 발생 성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아, 자연 발생. 네, 이제 기저 암석 자체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도 성면 광산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폐광산 수가 16개, 그리고 폐성면 광산으로 이제 추가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9개, 그다음에 성면을 포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광산 지역이 10개, 그래서 약 35개 정도의 성면 광산 등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면 피해자들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1만 톤 이상을 그러니까 생산했던 그 성면 광산의 경우가 홍성군 광천면, 광천읍, 그다음에 구항면, 보령시 오천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곳에 피해자가 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과거에는 성면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성면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요? 그 성면이 그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성면이 굉장히 그 특성으로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암석임에도 불구하고 섬유상으로 부서지고 또 이제 연성 물질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또 고온에서도 잘 견디고 화학적인 특성도 굉장히 좋아요. 견디는 특성이 좋아서 예전에는 이걸 이용해서 고온에 뭔가 특징을 가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우수해야 된다거나 이런 제품들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천장재, 단열재,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재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죠. 네, 이게 성면이 미세먼지 사이즈로 작아질 경우에 얘네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얘네가 흔히 바늘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침처럼 되어 있어서 폐포에 들어가면 폐포에 아예 박혀버리거든요. 이 박힌 것이 바로 이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성면폐랄지 아니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미만성 흉만 비후, 그 다음에 난소암, 후두암까지 이렇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이제 특히 그 성면 중에서 독성이 심한 청성면이나 갈성면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금지를 시켰고, 그나마 조금 약하다고 한 백성면이나 더 약한 류들은 2009년부터 모든 성면 사용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제가 93년도까지는 남의 지붕 슬레트 뜯어다 거기다 삼겹살 구워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죽을 짓을 한 거네요. 그럼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은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저희가 2011년 1월부터 이제 성면피해 구제법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 그 성면 피해자들이 이제 인정되면 이제 요양급여라는 것과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 이런 걸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성면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그 수첩이 있어요. 성면 피해 그 수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면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거를 모든 치료비를 이제 거의 이제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요양생활수당이라는 걸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 질환에 따라서 그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에 가장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악성 중피종의 경우에 가장 높은 그 생활상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 폐암, 그다음에 성면폐 1급, 2급, 3급 이렇게 해서 이제 그에 따른 안정적으로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전해주는 생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의료 지원과 생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도 있지만 이제 인정받지 못하시고 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성면폐로 의심된다. 예. 사망 후에 그런 분들은 특별조의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성면폐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지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을 위해서 그 생활지원금 그건 뭐 얼마나 지원을 해주시나요? 성면폐의 경우에는 성면폐 1급 같은 경우가 100만 원 이상 정확한 것은 잠시만요. 네. 성면폐의 경우에 성면폐나 폐암의 경우에는 한 14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악성 중피종 그것보다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성면폐 2급, 3급 경우에는 2급이 한 95만 원 정도, 그리고 3급이 한 48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풍족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수준이네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성면피해 구제제도에 요양급여를 지급한 이유는 성면의 사용 자체가 이제 어쨌든 그 우수한 특성들 때문에 이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서 이게 직업성으로 노출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광산이 있던 지역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마을 전체에 피해자가 퍼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쨌든 그런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어쨌든 대규모로 피해가 확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에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포에 박힌 성면은 빼내거나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에 노출되면 그 병은 평생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활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신데 이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뭐 개선해야 될 법규나 뭐 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볼 때 성면폐 1급까지는 사망까지 거의 그 질환이 유지되거나 악화될 경우를 고려해서 계속 생활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면폐 2급과 3급의 경우에도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의 기한만을 정해두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2, 3급 피해자분들은? 네, 그래서 그 피해급여 자체가 기한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이제 병을 돌보지 못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이제 병력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해자분들이 이 병을 성면 질환을 인정을 받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또 이 생활을 가지고 더 병이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추적 관리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성면폐로 인정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면을 이용하는 곳에서 성면 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 중에 난소암과 후두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 질환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래서 제도 안에서 난소암이나 후두암이 혹시 성면으로 인한 유발 질환이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제도 개선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과거에 광산에서도 근무하셨 분도 계셨을 테고 농촌 지역에서 탄광 지역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실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은 어떤가요?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 저희가 뭐 피해자분들을 다 만나지는 못하는데 그러시겠죠.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뵀던 분들은 이 과거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성면의 경우에 성면 광산을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채굴에 직접 투여하진 않아도 밖에서 뭔가 예.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그 성면이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걔를 실로 엮는 작업은 가내수공업처럼 또 집에서 하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쨌든 지금은 워낙 그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인정된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사망자분들도 많으시기는 한데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셨던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그게 네. 더 문제네요. 네. 앞으로 또 이 성면 피해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피해가 어쨌든 기한을 정해서 요양급여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선 그러니까 충청남도랑 같이 얘기를 좀 해서 이제 성면 피해자들이 이제 병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체계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고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피해자분들이 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충남에는 유일한 또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성면 피해자들을 위한 힐링 캠프라는 걸 또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힐링 캠프에서 좀 더 피해자분들이 소통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곧 충남도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하면서 또 실질적인 그분들이 힐링도 필요하지만 이런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충남에 생존해 계신 성면 피해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생존에 계신 분들은 우선 인정자분들은 한 그 홍성이 1,200분 정도 되고 1,200분이요? 그리고 그 보령만 해도 한 800분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100분 이상이 이하이시긴 한데 근데 실제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도 있고 없는 질환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2,000명 남짓으로 그 정도는 지금 그 생존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행정기관이나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게 성면 광산이 예전에 있던 지역들은 특히나 이런 성면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너무 많이 퍼질 경우에 지역 경제나 이런 데 그렇죠. 악영향이 미칠까봐 좀 성면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감추다 보니까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 성면 기저 암석이 성면이거나 폐광산 인근인데 그게 제대로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주변 지역에 더 큰 피해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성면이 있으면 그게 제한이 걸리니까 그걸 쉬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정보를 알리는 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잘 관리될 때 성면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홍보했을 때 더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정보를 너무 감추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성면 문제는 끝난 문제는 아니거든요. 2009년까지도 성면이 이제 2009년에 성면이 사용이 완전 금지됐기 때문에 아직도 건물들의 슬레이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면 텍스나 아니면 그 안쪽에 그 건축 자재로 성면이 사용되었다가 아직 제거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저희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노출되시거나 이렇게 한 경우들을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 개선할 때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 낼 때 같이 해주셔야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면을 꺼리시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제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면 피해는 개인이 아닌 과거 국가의 관리 소홀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재난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성면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